안녕하세요, 선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대전에 또 현장을 보러 와봤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대전 동구 파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4층 규모의 전체 상가 건물입니다. 파남역에서 이제 도보로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주로 주요 상권들은 아무래도 파남역 근처에 다 이제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 블록도 조금 더 점차 그 상권이 확대되어서 막 이제 신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주님께서 건물이 좀 예뻤으면 좋겠다, 동네를 대표하는 예쁜 건물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것도 많이 반영한 건물입니다. 여기는 공사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어요? 여기 공사하는데 8개월 정도 걸렸고요. 2022년 4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났습니다.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건물이에요. 이쪽 각도 살리고 저쪽 반대편에는 공면도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원래는 건축주님께서는 대리석을 원하셨대요. 근데 건축사님께서 조적을 하는 게 좋다, 엄청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공사 중에는 뭐 별다른 문제는 없었대요? 여기는 되게 막 그런 큰 문제, 크리티컬한 문제는 없었는데 공사 중에 이제 현장 소장님이 교체된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마무리가 되게 잘 된 케이스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현장 소장님이 이제 공사 중에 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뀌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결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열재라던가 자재가 일부 변경이 됐었어요. 건축사님이 지정해 놓으신 건 있는데 그대로 안 된 케이스죠. 사실 도면을 그릴 때 그 자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실제 공사할 때는 그 자재가 뭐 수급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일부 자재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레미콘 파업도 있었고 이 동네가 좀 비가 꽤 왔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슬프게 공사 기간이 50일이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엄청나지 않아요? 50일이면 한 달 반?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공사비를 좀 줄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보러 가시죠. 건물과 건물이 맞닿아 있는 부분에는 잘 사람이 안 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원래 기존에 있던 자재와는 다르게 좀 더 저렴한 자재를 시공을 했어요. 스타코 계열의 샌드빈이라는 자재를 사용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감을 좀 더 해서 공사비를 좀 세이브한 케이스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그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 좀 더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 완전 다 통유리를 써가지고 좀 더 시야감을 확보했죠. 여기가 입구입니다. 들어가시죠. 현장에 도착하니 건축주님이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계셨어요. 입구부터 아기자기하고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벽 마감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커트로 바르는지 모르겠네요. 보통 무늬 커트, 본 커트 막 이렇게 있거든요. 너무 세련된 것 같아요. 네. 입구 엘리베이터도 좀 저희 현대리로 다녔잖아요. 네. 좋은 거 쓰셨더라고요. 2층부터 둘러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되게 넓지 않아요? 겉에 봤을 땐 아담하다고 막 건축주님께서 막 하셨었는데 되게, 그리고 층고도 되게 높아요. 여기 천장도. 건축주님이 그 병의원이나 아니면 뭐 카페 이런 거 생각하시거든요. 사무실? 그런 업종에 들어왔을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건물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바로 뒤에도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있는 건물도 얼마 전 준공을 마친 건물이었어요. 화장실 독이랑 세면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세입자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을 때 봐서 신기했던 게 이 위에 온도가 써 있거든요. 지금 4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공간을 이제 저 온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는 장치라고 하더라고요. 오신 분들도 여기 깨끗하다 해서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잘 여기 건물 왔는데 기분 좋게 화장실 썼다라든지 이런 게 각인이 되면 그분들이 또 오시게 되면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비용을 좀 안 아끼고 세병, 수전 뭐 다 그냥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다 통일했습니다.
공사했던 거를 재시공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타일 관련된 건데 타일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격이 있잖아요. 보통 타일을 다 잘라서 쓰게 되는데 이 자른 타일을 뭐 앞에 붙이냐 뒤에 붙이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건축주님이 의도한 거랑 또 건축사님이 그려준 그 도면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다시 시공을 했다고 해요. 난간도 되게 좋은데요? 그냥 일반 천밀대 난간이 아니라 너무 예쁜데? 4층 테라스 공원 한번 보러 가시죠. 되게 예쁘더라고요. 건축주님께서 방수 공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마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수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조적 쌓았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런 조명도 되게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고 사무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휴식을 해도 될 것 같고 카페를 한다 하면은 여기 이제 여름에 나와서 좀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옥상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제 메가 판넬을 사용한 게 보이는데 메가 판넬은 징크 대비 한 30에서 40% 더 비싸다고 해요. 건축주님한테 들어보기로는 옥상에 지비층을 태웠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겉으로 봤을 때 예쁜 것도 중요하고 안에 사용자도 되게 좋은 그런 걸 신경 쓰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석구석 둘러보니 확실히 건물을 사용할 사람을 고려했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건축주님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역세권 파남역에서 가깝고요. 그 다음에 여기 IC가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IC가 있는데 차로도 이동하기 좋고 대중교통으로도 이용하기 좋고 마지막으로 버스 정류장이 또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 정도의 입지 조건이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3면이 인면도로가 이제 그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엄청 이슈가 됐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건축사님이랑 저희랑 시공사랑 언쟁 비슷한 언쟁이 처음인 게 이게 원래 한 판이었어요. 아예 큰 한 판이었어요? 네, 이게 원래 유리가 이것도 한 판, 여기도 한 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시공하려고 하니까 사이즈도 유리 공장에서 찍기도 어렵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 인근에서 찍을 수가 없고 뭐 전국에 뭐 몇 개 안 되는 공장에서밖에 안 되는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특수유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용이 일단 올라갈 것이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유지 관리에서도 뭐 파손이나 문제가 생기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해주셨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그럼 얘를 할 때 이 샤시로 하느냐 아니면 유리 바로 하느냐. 유리 바로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한성은 좋으나 가장 걱정했던 안전성에서 얘보다는 좀 빈튼튼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시한성을 조금 포기하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아, 네, 맞아요. 그건 혹시 어떤 일이 교통사고 나셨어요. 2번. 한 번은 그냥 그래서 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차를 새로 새 차 사셨대요. 새 차 샀는데 얼마 안 있다 또 사고가 나셨대요.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쭉 해주시는 게 좋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시공사에서는 그 이제 부장님이 현장 수장이었는데 상무님을 직접 투입해 주셔가지고 또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이런 사정으로 또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서 전화 또 주셨어요. 근데 뭐 양해인 게 아닌 게 어떤 뭐 이게 뭐 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고 때문에 바뀐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전혀 만약에 뭐 부장님인데 뭐 대리가 오거나 아니면 뭐 신입사원은 뭐 대체 투입을 해가지고 이 현장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예 지금 여쭤보시니까 뭐 말씀드린 거지 전혀 뭐 어려움 없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파남지구에 있는 상가를 보고 왔는데요.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메가 판넬이라는 자재를 썼더라고요. 메가 판넬은 어떤 자재예요? 건축 외장재지. 외장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석재. 벽돌도 있고 이거는 금속 외장재야. 빨간 판넬은 원판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에 도장을 한 거야. 그래서 알루미늄을 가공을 하고 그 가공된 판을 가공을 해서 외장재로 쓰는 것. 그래서 장점이 뭐냐 하면은 보통 그 외장재를 보게 되면은 도장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녹이 슬거나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 근데 이 원판이 알루미늄이면 녹이 안 슬겠지. 더 강하군요. 그렇지. 그리고 두께가 조금 두꺼워. 그래서 징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좀 얇은 징크판을 쓰게 되면 이제 징크가 이렇게 울어 보이거든. 너무 얇아가지고. 그렇지. 얇아서. 왜냐면 두껍게 쓰면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거기를 얇은 판재를 쓰게 되면 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으로 해서 조금 두껍게 하면 면이 고르게 깔끔하게 그렇지 나오는 깔끔한 마감재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도장을 할 수 있으니까 색을 이제 마음대로 입힐 수 있겠지. 취향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번에 칼라 강판 보고 왔었지. 네네. 그거에 강판 대신에 알루미늄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비슷한 개념인데 원자재만 다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는 건축사분들이 색깔, 디자인을 이제 자유자재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금속 외장재를 쓰는 거야. 근데 가격은 철제하고 알루미늄의 차이.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이 비싸지. 그게 큰 단점이긴 그렇지. 해요. 가장 큰 단점이야. 아,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한 대로 뭐 외장재라던가 내장재 되게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뭐 임대를 할 때 좀 도움이 되는지,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건물을 딱 짓고 나면 이 건물은 경쟁 시장에 놓여 있어. 그 옆에 있는 건물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디자인이 떨어지거나 퀄리티가 낮은 건물이면 좋은 외장재나 좋은 건물을 지어도 효과가 극대화를 하기가 어렵거든. 좋은 건물 짓는다고 해도 임대료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근데 보면은 주위에 빈 땅들이 있었지. 네. 그럼 그 빈 땅들이 누가 들어오겠어? 새로운 사람. 이 건물에 경쟁자가 들어오는 거야. 네. 나는 지금 이미 지었고 새로 들어온 건물들은 적어도 이 건물보단 잘 지으려고 하겠지. 그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도 좋은 재료나 이런 걸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대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럼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건축은 내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고 했지, 그지? 네네. 그래서 이 건물이 계속 임대에서 다른 건물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건물보다 조금 더 잘 지어야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비어있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겠지. 그러면 당연히 그 건물을 생각을 하고 내가 건물을 쳐야지, 경쟁력 있게.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자재, 디자인을 신경을 쓰신 거야. 확실히 상가라서 그런가 좀 다르긴 다르네요. 다르지. 당연히 주택하고는 조금 달리 상가는 접근을 좀 해야 돼. 대전 갔다 왔는데 다음에는 어딜 갈지 기대해 주세요. 알았어, 그래. 갔다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네, 좋아요. 음.